이번 시간은 교재 4페이지 일러스트레이터 실행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고요.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기 하고요. 저장하기, 인쇄하기 있습니다. 인쇄하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컨트롤 R이라고 해서 눈금자, 지난번에 이제 눈금자 한번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눈금자의 기능도 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눈금자의 0의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눈금자 0의 위치 조절하기. 이 단축키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돋보기 툴, 확대 축소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확대,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축소, 그리고 손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바인데요.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단축키가 있다면 바로 확대 축소, 손툴 단축키입니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손툴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페이스바는 키보드에서 가장 긴 아이 아래쪽에 있는 긴 게 스페이스바잖아요. 손툴은 스페이스바 하나만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대하는 거죠. 확대는 컨트롤 스페이스.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기존에 있던 스페이스의 컨트롤이잖아요. 두 개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확대는 2개 눌러주면 되고요. 축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컨트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추가되는 게 Alt예요. 컨트롤 Alt 스페이스 총 3개 눌러주면 되거든요. 1개, 2개, 3개 단축키 기억해 주세요. 마우스로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일일이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좀 이동을 해야 할 때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들겠죠. 시간이 오래 들기 때문에 이 단축키는 왼손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놀고 있으니까 외워두면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행하기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도화지 만들고 기존의 화면 한번 열어보고 눈금자 만들어보고 컨트롤 R이 눈금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툴, 스페이스, 확대,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축소, 컨트롤 Alt, 스페이스 3개 누르고요. 저장하고 하는 기능인데 손가락이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손가락이 좀 익숙해지게끔 해주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파일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새 파일 클릭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은 지금 왼쪽에는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들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오른쪽을 봐주세요. 오른쪽을 봐주는데 일단 단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단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폭이나 높이, 수치를 지정하고 단위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할 건지 아니면 밀리미터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센티미터 한번 해볼까요? 센티미터 한번 하면은 가로는 21cm 만약 입력을 했어요. 높이는 29.7 이게 이제 A4 사이즈였거든요.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게 돼 있으면 일단 나는 센티미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21 이 부분 29.7로 하겠습니다. 해놓고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세로 방향인지 가로 방향인지예요. 세로를 클릭하면은 폭이 21이잖아요. 가로를 클릭하면 지금 보세요. 폭이 29.7로 바뀌지 않습니까? 세로 방향할지 가로 방향할지를 결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미지를 그려서 인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컬러 모드는 CMYK 인쇄의 자원색인 CMYK와 해상도 역시 300ppi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지금처럼 A4 사이즈의 용지가 나와 있죠. 제목이 없죠. 무제.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도화지 크기가 43.64%라는 의미고요. 컬러 모드는 CMYK 있게 미리 보기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화지를 A4 용지를 만들었어요. A4 용지. 물론 여기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도 똑같이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열기 클릭하고요. 저는 일러스트 소스에 있는 첫 번째 과제, 01 과제를 열어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은 여러분, 벡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를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심하게 화면을 확대하면 이렇게 네모로 깨지지 않습니까? 그게 픽셀인데, 픽셀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적인 이미지는 가능한데, 확대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뭐 보이진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화면이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축키 한번 외워보죠. 컨트롤 R. 맞나요, 여러분? 컨트롤 R 한번 누르면 눈금대가 나오고요. 컨트롤 R 다시 누르면 눈금대가 사라지죠. 이 컨트롤 R은 보기 메뉴에 눈금자의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 일일이 클릭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제 단축키를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전체 선택 툴, 이거는 한번 기억해달라고 했죠. 전체 선택 툴이 있는데 이 전체 선택 툴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하고 싶어요. 다른 툴 마찬가지죠. 다른 툴이 있을 때 화면을 이동하고 싶은데 지금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손툴이거든요. 손툴. 이겁니다, 여러분. 손툴, 손바닥 툴이에요. 손바닥 툴을 클릭하면 화면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돋보기 툴을 클릭하면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클릭을 해주면 그 부분이 이제 확대가 돼요. 확대. 지금 300%가 돼 있네요. 축소를 하려면 이제 Alt 키를 누르면 지금 축소가 되거든요. 돋보기 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확대가 돼 있는데 Alt 키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툴박스에 손툴과 돋보기 툴이 있지만 이거는 일일이 다른 펜 툴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손툴을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하고 다시 펜툴 클릭하고 다시 화면 확대했다가 펜툴 클릭하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단축키를 기억해 주세요.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툴이 생기죠.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 지금 펜툴로 뭔가를 작업을 하겠다, 시작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다른 툴도 마찬가지 단축키라고 했으니까 키보드의 가장 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누르는 순간 아이콘이 손바닥 툴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펜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단축키. 스페이스 누르고 지금 보세요. 화면을 열심히 밀고 있죠. 밀고 있고 떼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화면을 확대하고 싶으면 컨트롤 스페이스 손가락 2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키보드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 컨트롤과 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확대 클릭 클릭 확대 클릭 클릭 800 1200 끝까지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화면을 너무 아무리 보내도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죠? 축소하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3개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마이너스표가 생겼죠. 열심히 클릭을 해주면 축소가 됩니다. 이 단축키입니다. 여러분. 알트는 돋보기 툴 기본이 플러스인데 알트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 하나는 손바닥. 컨트롤 스페이스는 확대.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3개 누르면 지금 현재 100%지 않습니까? 축소가 된다라는 거.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익숙해지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화면을 확대할 때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키보드에 확대가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도 화면은 축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역시 또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면 내비게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도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우스 가져가면 손툴이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손툴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축키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펜툴로 그림을 그리다가 화면을 밀어야 된다. 스페이스. 펜툴로 그림을 그리다가 화면을 확대해야 된다. 컨트롤 스페이스. 혹시 스페이스 누르면 화면 밀 수 있고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축소. 질문하겠습니다. 1개. 스페이스바는 뭡니까? 손툴이죠. 2개. 컨트롤 스페이스는 뭡니까? 확대죠. 3개.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는 뭡니까? 축소죠. 네, 기억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기억해 달라고 하는 단축키는 기억해 주세요.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잘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남들이 봐도 실력 있구나, 잘하는구나. 한 끗 차이요. 신속하되 정확한데 신속하게 작업을 할 때는 한 끗 차이니까 제가 많은 단축키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제가 탑 페이지에 보면은 단축키를 올려놨는데요. 그 정도 외우면은 여러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그리고 컨트롤 R, 눈금자 이렇게 달라고 했죠? 눈금자. 자, 이 눈금자 같은 경우는 눈금자의 기능 2가지가 있는데요.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에 밀리미터였잖아요. 그래서 픽셀로 바꾸고 싶으면 체크해주면 픽셀이 되죠. 지금 보세요. 픽셀.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밀리미터로 체크해주면 밀리미터가 되죠, 여러분. 센티미터였을 때 가로가 A4였으니까 21cm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밀리미터로 변경을 해보면 210이지 않습니까? 210mm.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0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 보세요. 도화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0이에요. 0. 가로도 마찬가지고 세로도 도화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0이거든요. 도시커를 그리거나 그럴 때 가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거나 할 때 보면은 혹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너비나 높이를 알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몇 센치인지 궁금하다 싶을 때 지금 그럴 때 이 0의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금 네모 표시가 있는 이 공간을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죠. 콕 찍어서 짱 당기게 되면은 지금 십자가 표시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쭉 당기게 되면은 제가 마우스를 놓겠습니다. 놓는 순간 어때요? 0의 위치가 바뀌었죠? 0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0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지금 얼마든지 클릭해서 밖으로 꺼내면 0의 위치는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클릭해서 바깥으로 가시고 오는 순간 가로의 위치도 바뀌었고요. 세로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0의 위치가 변경됐죠? 네, 제 설정 원합니다. 그러면 끌어왔던 이 공간을 더블 클릭해주면 다시 자 봅시다. 0의 위치가 00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작업하는데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살짝 눌러보면 양쪽에 있는 툴박스랑 팔레트가 사라져요. 다시 누르면 생기거든요. 이거는 작업하다가 좀 잘 보고 싶을 때, 깔끔하게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탭키 눌러주면 돼요. Shift 탭키를 누르면 지금 팔레트만 사라져요. Shift 탭키. 동시에 누르기 힘들면 Shift 하나 누르고 탭 누르면 되거든요. 팔레트가 사라졌다, 누웠다는 거니까 좀 넓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단위를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0의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눈금자가 있어야만 지금 가이드라고 하는 이 안내선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가이드선. 파란색 보이나요? 파란색? 콕 찍어서 가이드선. 이게 이제 가이드 안내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반드시 눈금자 위에서 클릭한 다음에 가지고 와야만 안내선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으면 지금 전체 선택 툴, 이건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검정색 화살표인 전체 선택 툴로 살짝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선택이 되었다는 개념이거든요.
선택해주면 딜리트. 두 개 선택하고 딜리트. 다 선택하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제가 지금 드래그한 영역에 안내선이 3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선택하고 삭제는 딜리트 키 해주면 돼요. 딜리트 키. 그리고 기존에 되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지금 제가 불필요한 거는 2개 삭제하고요. 역시 이 전체 선택 툴을 사용하면 안내선의 위치도 바뀔 수가 있어요. 안내선의 위치.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놓고요. 지금 이동을 하고 싶은데 안내선까지 같이 선택이 돼서 이동이 되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안내선은 선택이 안 되어야 되겠죠. 안내선을 선택 안 하고 잠그고 싶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안내선 잠그기가 있습니다. 잠궈 놓으면 선택이 안 돼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삭제하고 싶을 때는 안내선 잠금을 풀고 선택하고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안내선 숨기기도 있고요. 표시도 있고 안내선 잠그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어 위치 클릭해서 십자가 안내선 있는데 가지고 오면 여기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캐릭터의 가로는 13.8 화면 확대해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13.7? 7이네요. 13.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은 세로도 이제 영어의 위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여기는 12.8 정도가 되네요.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삭제할게요. 안내선 잠금 풀기에서 필요 없는 건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해서 딜리트 하겠습니다. 눈금자가 필요한 이유는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금자의 영어 위치도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가이드선을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눈금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페이스 한 개 누르면 손툴이 생긴다고 했죠? 손툴이 심하게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폭넓게 화면을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축소를 해보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의 특징이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넓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출력할 때만 이 공간에 도화지, 아트보드 안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화면을 쓰다 보면은 작업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출력하고 싶은 그 아트보드 도큐멘트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실컷 작업하고 넓게 쓰다가 못 찾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툴박스에 있는 손바닥 툴을 사용해 주세요. 네. 손바닥 툴을 자 기억합니다.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보세요. 짠! 화면에서 가장 보기 좋은 사이즈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제 넓게 쓰다가 못하겠다. 이거 어디 갔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어디 갔지? 손바닥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손바닥 더블 클릭.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해주면 되는데요. 혹시 알고 싶으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100%가 됩니다. 100%. 자, 둘 다 기억하기 힘들면 일단 손바닥 툴 화면 밀었다가 안 보이면 찾아야 되니까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이제 모든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그런 거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복사잖아요. 여기 동일합니다. 컨트롤 C. 지금 패션 파일에서 무제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에 컨트롤 V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붙여넣기 되거든요. 자, 제가 얘를 한번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싶으면 파일 메뉴에 지금 보세요. 이제 저장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장. 다른 이름 저장.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은 지금 내 컴퓨터에 저는 일단 바탕화면에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여기다가 무제는 제목이 없다는 얘기니까 스타일과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확장자가 AI라는 거죠. AI. 얘가 중요하죠. AI. 기본적으로 AI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 기본적으로 AI가 되어 있는데 눈으로 한번 확인은 필요하겠죠. 혹시나 뭐 다른 게 클릭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수정을 위해서는 AI가 필요합니다. 포토샵의 확장자가 PSD인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의 확장자는 AI거든요. 요거 눈으로 한번 슬쩍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 지금 버전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냐면 동일한 버전일 땐 상관이 없습니다. 열리는데 상관이 없는데 높은 버전에서 저장한 것을 다른 컴퓨터에서 열고 싶어서 메일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다른 컴퓨터는 버전이 CS5예요. 그러면 열리긴 열리는데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는 좀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CS5 정도까지만 저장을 해주면은 웬만한 거에는 다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확인. 버전이 다른 경우, 두 개의 컴퓨터 버전이 다른 경우는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면 열린다. 하나는 CS6, 하나는 CS5다. 그럼 CS5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CS2020, 하나는 CS5다. 그럼 CS5. 무조건 낮은 버전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파일 메뉴에 저장을 한번 했으니까 이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이제 바탕화면에 01로 하겠습니다. AR 눈으로 한번 슬쩍 확인하고요. 저장. 버전이 나왔죠. 네. CS5로 해주면 웬만한 데는 다 열리니까 여러분.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버전으로 저장해 달라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눈금자의 단축키는 뭔가요? 눈금자? 컨트롤 R이죠. 컨트롤 R. 눈금자가 있어야만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이드선이었습니다. 안내선이었고요. 눈금자 위에서는 단위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눈금자 위에서 0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죠? 네, 다시 더블 클릭해주면 재설정이 되어서 0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요. 안내선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풀로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이 안 될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혹시 안내선이 잠궈져 있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잠궈져 있으면 잠금을 풀고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손툴의 단축키는 스페이스였고요. 화면을 확대하고 싶은 단축키는 컨트롤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축소하고 싶은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3개였죠. 그리고 화면을 좀 넓게 쓰다가 오브젝트를 잃어버렸다.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주면 화면을 도큐멘트로 찾을 수 있다라고 있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항상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는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네. 추천하는 것은 CS5 옵션 창의 버전의 CS5로 저장을 하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